한국인에게 괜시리 미운 나라 일본. 그런데 여행지로서는 인기 높은 일본.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미운 나라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고 떼지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고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개점한 건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인 것처럼 말이죠. 신세계 백화점과 미쓰코시 백화점에 얽힌 이야기가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의 수도 도쿄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박스 투어 일정 안내입니다. 인공섬인 오다이바에서 도쿄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쿄타워로 이동해 도쿄의 전경을 보고 택시를 타고 긴자로 이동하겠습니다. 긴자에 도착해서는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쿄역으로 이동해 도쿄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지식 투어 가이드 박스 투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오다이바인데요. 인공적으로 매립된 인공섬입니다. 현재는 관광 기능이 강한 섬이지만 일본의 상황에 따라 군사시설, 주거신도시, 업무 및 상업지구의 순으로 기능이 변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쿄만 안에 있는 바다를 매립한 것으로서 강 하구에 퇴적물이 쌓여 상대적으로 매립이 용이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다이바란 큰 섬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는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도심으로 가는 차량의 분산을 위해 건설되었으니 우리로 따지면 부산 광안대교랑 만들어진 이유가 비슷하네요. 별칭인 레인보우 브릿지란 이름이 굳어졌지만 공식 명칭은 도쿄항 연락교입니다. 각종 색깔을 낼 수 있는 조명시설로 인해 레인보우 브릿지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레인보우 조명의 현수교를 감상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기 힘듭니다. 보통은 하나 또는 두 가지 색상의 조명만 켜져 있죠. 아무튼 조명의 역할로 야경을 즐기기 좋은 다리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스티브 바라캇은 연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레인보우 브릿지란 곡인데요.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순 없고 들어보시면 아시는 유명한 연주곡입니다. 밤에 야경을 구경하시면서 이어폰을 꼽으시고 레인보우 브릿지 들으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보통 오다이바의 관광지로 홍보하는 게 후지TV 스튜디오나 박람회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인데요. 우리가 크게 흥미를 끌만한 곳은 아니고 보통 이곳 아쿠아시티에 오십니다. 이곳은 쇼핑몰인데요. 쇼핑몰 앞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는 해변공원에 오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가짜 자유의 여신상을 보시는 곳으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심지어 비치처럼 백사장을 조성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쇼핑몰 내 발코니를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레인보우 브릿지를 바라보며 식사를 하거나 간단히 술 한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이바역에서 무인전철인 유리카모메를 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도쿄타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쿄타워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는 대중교통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쿄타워를 설명하자면 이 타워가 세워진 이유는 TV 송출을 위함입니다. 높이는 333m로서 파리 에펠탑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현재 600m가 넘는 스카이트리가 세워져 예전에 비해 명성은 떨어졌지만 도쿄의 랜드마크 지위는 여전합니다. 비교적 높이는 낮지만 전망대에 오르면 도쿄 시내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사실 도쿄가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초고층 빌딩이 별로 없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잦은 지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긴자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가까운 역이 그리 가깝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높은 택시 요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예전보다는 인하된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은 절반 가까이 인하되었지만 이동거리당 올라가는 요금은 아직도 좀 센 편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이용은 삼가하시고요. 단거리를 이용하실 때 체력 안배용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택시문은 자동문이니까 굳이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긴자에서 워킹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키호테고요. 돈키호테를 이용하실 거면 긴자 추천합니다. 상당히 넓고요.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쇼핑하기가 가장 편리한 지점입니다. 돈키호테 본점이 긴자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본격적으로 긴자의 쇼핑거리를 워킹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보시면 그 명품 브랜드가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네, 명품 거리고요. 우리로 따지면 뭐 청담동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자에 오셨으니까 이 아베크롬비 여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식당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바니스 뉴욕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가 백화점인데요. 여기 4층에 보시면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카츠젠이라고 하는데요. 긴자에 오셔서 이 카츠젠에 한번 가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미쉐린 가이드에 나온 미쉐린 원스타짜리 레스토랑입니다. 가격은 뭐 4,000엔 이상이라 뭐 4만원, 5만원 돈 되는데요. 뭐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맛있어요. 맛있고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의 레스토랑이니까 긴자 오셨으면 카츠젠 들리실 거 추천드리고요. G6 보이시나요? 보통 긴자 오시면 이 긴자6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쇼핑하시기가 수월하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편리하신 쇼핑몰이니까요. G6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속 가던 길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이 빨간색 간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미츠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츠코시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간판이 있고 여기도 간판이 있네요. 아무튼 이 미츠코시 백화점은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이긴 합니다. 뭐 홈페이지 보면 1673년인가요? 포목점을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1904년을 시작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이 미츠코시 백화점을 좀 이유를 뭐 말씀을 드리는 게 1930년에 경성에 분점을 냅니다. 우리 서울이요. 그 자리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 자리인데요. 뭐 밀정 보셨나요? 영화 밀정 보시면 전전이나 뭐 여러 배우들이 나와서 난장판을 만드는 곳이 그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점입니다. 이 회사의 이 백화점의 경성 분점이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해방을 겪고 그 백화점이요 미군한테 넘어갔다가 뭐 동화 뭐 찾아보니까 동화 백화점 뭐 이렇게 있다가 1963년 7월에 삼성이 그 동화를 인수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가 이 미츠코시 백화점의 경성 분점의 자리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신 역은 이 긴자역인데요. 긴자역에서 도쿄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노우치선을 타고 도쿄역에서 내렸습니다. 도쿄역은 각종 철도와 신간센의 기점이 됩니다. 게다가 도쿄역을 중심으로 고속버스가 운영되고 도쿄의 양대 관문인 나리타와 하네다 국제공항에 리무진이 다닙니다. 도쿄역은 1914년 12월 20일에 개장했는데요.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왕국 일본치고는 중심역인 도쿄역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중심역의 칭호를 얻은 계기는 도쿄역의 위치에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마루노우치란 곳에 있으니까 도쿄 마루노우치역이 됩니다. 이 역은 일본 왕궁을 정확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왕실에서 이용하는 기차역으로서 도쿄역이란 명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서울역과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서울역이 1925년 9월 개장할 때 도쿄역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역도 도쿄역과 비슷한 규모로 지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본국은 관동 대지진으로 예산이 부족해졌고 서울역 규모를 도쿄역의 4분의 1 수준으로 수정했습니다. 어쨌거나 도쿄역은 2차 대전 후반 미국의 도쿄 대공습으로 완파되었고 여러 번의 복원을 거쳐 현재 1914년 개장했던 시기의 원형을 회복했습니다. 도쿄역의 뒤편 출입구는 완전히 현대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도쿄역에서 오늘의 투어를 종료합니다. 도쿄는 구조적으로 우리의 서울과 비슷합니다. 여행자로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같은 듯 매우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여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박스 투어를 통해 도쿄를 여행하신 여러분은 진정한 투어리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투어비를 대신하겠습니다.